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밤 GTC 2025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황 CEO가 GTC에서 블랙웰 개량형인 블랙웰 울트라와 블랙웰 다음 버전인 베라 루빈을 공개했으나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지는 못하며 3.4%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 넘게, SK하이닉스는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홈플러스와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 회생을 신청하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주부터 납품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홈플러스가 직매입해 판매하는 구조라 직접 납품하는 LG전자 대비 납품 후 정산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 대진 첨단 소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비아디의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중 16,25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8% 상승하며 2635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하락하며 740선 지나가주고 있네요.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드론까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참 시장을 뒤흔드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슈 잘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 이슈 체크 도와주실 거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채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간밤에 젠스당 CEO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오늘 좀 순항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코스피 증시도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양시장은 약간 엇갈린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죠. 사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이끌고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개별 이슈 장세,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하는 섹터군이 약간 최근 들어서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실 FOMC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 속에서 관망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과 발표가 일단은 FOMC, 파월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대형주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수의 등락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승 중이고요. 거의 뭐 1% 가까이 상승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월요일부터 계속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조 원 넘게 지금 오늘까지도 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담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이번 주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라든가 아니면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고환율 지금 고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1,452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와 그다음에 금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죠. 예. 지금 금값도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이제 121선이에요. 121선인데 이게 이제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 이쪽 앞쪽에서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예, 지지 받고 지금 상승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좀 지수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만 찍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6만 전자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젠슨왕 입에서 기조연설에서 뭐 긍정적인 이슈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전 고점 지금 2,680선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지금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121선,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재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모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긍정적으로 흘러갈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겠죠.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시적 전에 미리 만나보는 분석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최강차님 전문가님의 커뮤니티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네, 1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섹터 살펴보니까 2차 전지도 정말 좋고 반도체도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사실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입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선이 가고 그다음에 방산이 가고 이런 주도 테마가 있었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6만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GTC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목금 계속적으로 그 기대감과 그런 부분이 시장을
시장의 수급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슨왕이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 칩의 필요성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다, 폭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예상보다 100배에 달하는 인공지능 AI 칩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요는 그만큼 증가를 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AI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가 뭐 5년, 10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 중에 하나인데 이 AI에 있어서 반도체는 필수적이죠. 필수적이고 앞으로 뭐 자동차 쪽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뭐 드론 택시 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물량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뭐 중국산 반도체를 미국이 또 수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더욱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하방도 지지를 받았고요. 최근에 고점, 그러니까 저점이죠.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보시면 저점이 지금 점점점 높아지죠.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높아지면서 약간 상승형 박스권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점이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향후 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인데 한미 반도체에서 독점하던 TC 본더를 지금 이제 독점이 아니죠. 그래서 또 다른 기업에서 지금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미 반도체도 SK 하이닉스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LNG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뭐 급등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일 동양철관이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가고 오늘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LNG 프로젝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관세가 이제 좀 협의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관세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무관세 이런 카드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지금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조정을 뒤에서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조정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그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요. 그리고 24일, 25일 방한할 예정입니다. 주지사.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LNG 프로젝트로 해서 가스관이죠. 가스관. 알래스카에 깔리는 가스관에 대한 이슈인데 사실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는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유관도 많이 필요합니다. 송유관. 근데 미국이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스관도 굉장히 길게 지금 알래스카에 깔리는 것만 한 1,30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송유관도 굉장히 길게 깔릴 예정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넥스틸이에요. 넥스틸. 넥스틸.
넥스틸인데 지금 넥스틸이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예.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 말미에 오픈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자, 넥스틸 같은 경우도 원래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조정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안 나오죠. 지금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게 조정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근데 이게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굉장히 강한 조정입니다. 강한 조정 이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넥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5일선 매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만 더 빠지면 또 5일선을 밟죠. 예, 그러면 오늘 종가 매매도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 고점인데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노크를 하고 있어요. 이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매물 벽을 테스트를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꼬리들이 대부분 고가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좀 체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틸뿐만이 아니라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죠. 뭐 하이스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동양철강이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도 지금 10% 넘게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LNG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진첨단 소재가 비아드에 2차 전지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죠. 네, CNT 조전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아드에서 5분 충전하고 400km 주행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더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도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크게 이슈가 오늘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비아드에 요 CNT를 공급하고 있는 이 대진첨단 소재가 오늘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2차 전지는 이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예전에는 우리가 2차 전지 그럼 전기차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로봇. 예.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UAM 드론 택시죠. 예. 하늘을 나는 그 드론 택시. 예. UAM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1차 전지를 썼던 모든 그 장비에 다 2차 전지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활용 범위는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그리고 2차 전지가 그 전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포스코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그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잖아요. 예, 소외를 받아서 지금 뭐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거의 다졌어요. 예, 바닥을 다진 상태고 기간 조정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도 지금 마무리 구간으로 보여져요. 마무리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 들고 계시면서 좀 힘들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진첨단 소재가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23% 넘게 지금 오늘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했는데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아마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서는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진첨단 소재 오늘 가장 핫한 종목 개별 종목 중에는 가장 핫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봐야겠죠. 이날은 네. 근데 지금 거기를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예, 돌파하는 구간이고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가격이 19,390원이거든요. 예, 19,390원인데 지금 15,000원대죠. 예, 15,000원대. 네, 1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전에는 사실 2차 전지가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바닥권에서.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좀 꿈틀꿈틀 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약간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엔솔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도 미국의 관세 이슈를 이미 피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이미 미국 내 공장을 다 건설해 놓은 상태예요. 다 건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도 그렇고요. 이런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손을 내미는 지금 산업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많아졌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나라도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는 더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더더욱 두터워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사실 이게 의미 있는 고점 구간인데 제가 보기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그리고 2차 전지가 대형주들도 있지만 2차 전지의 소재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요.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대진 첨단 소재 이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만약에 오늘 15% 이상 양봉을 만들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종가 베팅으로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히든 종목은 오픈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SK 하이닉스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오늘, 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꼭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스관에서는 넥스틸 주목해 주셨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주지사가 곧 방한하니까요. 이 자리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정이 나온 만큼 종가 매매 기법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2차 전지 안에서는요. 대진 첨단 소재, 종가 베팅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든든한 섹터와 종목만 알려주고 계시는 최강창민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만큼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종가 베팅 종목들 어떻게 기법 적용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종가 베팅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내내 종가 이 베팅 기법, 종가 네. 매매 기법 배우고 있는데 네. 히든 종목이란 좀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기법 배울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종가 매매, 오늘도 종가 매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죠. 시초가 매매와 함께. 그러니까 대부분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사실 장중 단타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시초가 같은 경우는 9시에 이제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9시에 시작해서 뭐 빠르면 뭐 9시 10분, 뭐 늦어도 9시 반 전에 매도하는 그 매매 기법이죠. 시초가 매매 기법. 그거는 지난주에 배웠었고 이번 주에는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 매매도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가가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시장가로 매수를 해두시면 종가에 매수가 이루어지겠죠. 그 매수된 종목을 다음 날 오전에 파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가 가능한 그런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종가 매매에서 당연히 종목이죠. 시초가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 종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종목을 어떤 거를 선정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래 대금이 그날 3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최소로 잡은 거예요. 예, 정말 미니멈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요즘엔 수급이 원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최소 이 정도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이하는 사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200억 나오고 나서 다음 날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래 대금이 이거 이하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붙어도 이렇게 올렸다가 작은 물량의 매도세만 나와도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이렇게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래 대금이 적은 것들은 그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 구간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버티기 힘들 거예요. 예, 버티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 전하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체력이 300억 이상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빠뜨린 게 있는데 적자 기업은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멈출 수 있는 시기가 왔죠. 감사 보고서가 뭐 의견 거절이라든가 한정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좀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뭐 상패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적자 기업은 아예 보지 마세요. 지금은. 오늘도 이번 주 내내 동전주가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등락률 상위에 항상 보면은 동전주가 잔뜩 있습니다. 예. 동전주라는 건 이제 1,000원 이하의 주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하죠. 그런 것도 좀 접근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그래서 적자 기업은 피하자.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를 다투는 싸움이잖아요. 그 짧은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건 보셔야 돼요. 예. 이거는 저도 무조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단타를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꼭 체크를 해요. 자, 그리고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300억 이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장대 양봉이 어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고점 부근 이런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한다. 사실
우리는 단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가 매매든 시초가 매매든 단타거든요. 예, 단타면 우리가 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차트도 딱 5개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5일선만 보면 되기 때문에 캔들을 5개만 보는 거예요. 예, 그 5개 내에서 고점이냐 아니냐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재료가 연속적이어야 돼요. 재료가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제 뭐 젠슨항 발표가 기조연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이슈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계속 가고 있죠. SK하이닉스랑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GTC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재료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예요. 예. 그래서 이 재료가 한번 발생되고 끝나는 그걸 보통 이제 뭐 개별 이슈, 개별 종목 이런 개별 종목들 그런 종목을 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냐 아니면 이 재료를 통해서 또 다른 재료가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재료의 연속성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할 때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네, 특정 구간. 이거는 예를 들면 이게 꼭 52주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고점입니다. 네, 한 달 전. 근데 여기에서 돌파를 해요. 네,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어디서 팔아야 될지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고가놀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런 데를 기준을 잡아요. 전고점. 이런 구간에서 여기가 전에도 여기가 고점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라면서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매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한 상태에서 돌파를 했다? 그럼 매수세가 이긴 겁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싸우는데 이걸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건 매수가 매도를 완벽하게 누른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이 부분에서 왜 붙을까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장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당연히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그 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 전에 별로 없던 거래 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이런 구간이 종가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기준봉 돌파인데 이것도 뒤에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고점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저점. 제가 이거를 20% 넘는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봉으로 잡으려면. 그죠? 20% 넘는 양봉이고요. 이거를 고점이면 이 안에서 주가가 놀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빠져요. 빠졌다가 뒤에서 이 선을 돌파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점 돌파를 할 때. 고점을 돌파할 때 뭐 빠졌다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 이게 기준봉 돌파 구간에서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한 달 전 그리고 2달 전, 뭐 한 3달 전까지도 괜찮아요. 3달 전에 이런 기준봉이 나왔는데 3달 후에 주가가 그 전에는 계속 밑에 있다가 3달 후에 여기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괜찮다. 종가 매매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21선 돌파 구간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게 이 121선 돌파 구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시장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뭐 하락률 뭐 최상위권이었어요. 네, 하락률이.
미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못 받으면서 수급도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다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지금 다 움직이면서 최근 우리 시장이 지수가 지금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형주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21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검색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이 나올 확률이 높죠, 당연히. 고점 돌파하고 이런 기준봉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려면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좀 마음 편하게 심리적으로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지금 121선 돌파하는 그런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요거는 이제 클로봇이에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클로봇인데 여기가 이제 특정 구간이죠. 특정 구간인데 얘가 상장은 여기서 했어요. 그럼 고점을 여기로 볼 수 있겠죠. 여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특정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사실 이거 돌파할 때 그날 이 클로봇이 움직였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움직이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섹터가 움직이면 빠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은 만약에 개별 이슈가 떴어요. 그러면 이게 재료 소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급이 확 쏠렸다가 확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소멸이니까 이게 다시 들어 올릴 이유가 없겠죠. 그럼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또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날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섹타군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섹타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거의 뭐 로보테마는 다 계속적으로 며칠간 움직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은 흐름 보였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서 종가 베팅이 가능했는데 사실은 이날도 장중 단타가 가능해요. 장중 단타가 이거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그 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특정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장중 단타도 가능하고 그리고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다음 날 또 시초가 띄우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기준봉, 아까 말씀드린 기준봉 설명드리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고가잖아요.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입니다. 지지예요. 그래서 아마 차트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장대 양봉이 또 이렇게 서요. 이런 캔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나갔는데 요즘에는 이걸 다 눌렀다가 또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저 고점에서 만약에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만 하기에도 사실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정도까지 잘 이렇게 리밸런싱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이 사실 전문 트레이더들이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자, 요게 이제 지지고 요게 저항이에요. 요 밑에가 이 캔들의 밑에가 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다. 근데 요거를 돌파하는 순간
제가 자꾸 일부러 밑으로 내리면서 그리는데 이게 이날은 돌파를 못했어요. 이날은 돌파를 못했어요. 네, 윗골이 달리면서 몸통이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날 돌파를 했죠. 네, 여기서. 그러면 이날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날 종가로. 그럼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거든. 이게 이 종목은 하나비전이에요. 하나비전. 하나가 지금 뭐 계속 올라가죠. 예.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다시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요즘에 하나만 붙으면 뭐 하나 갤러리아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에 하나만 붙으면 요즘에 흐름이 많이 좋다. 자, 요것도 하나 시스템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오픈할 거거든요.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드렸죠. 여기 음봉에서. 이게 상한가인데 요 상한가 전날 드렸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여기서.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좀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여기가 고가였어요. 이게 이제 특정 구간이죠. 특정 구간. 예, 특정 구간의 고가였는데 이 고가를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죠. 예, 앞에 거래량 없잖아요. 예, 거래량 없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상한가를 찍고 살짝 내려왔어요. 풀렸었어요. 그래서 살짝 풀렸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가능했다. 그러면 종가 베팅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또 급등이 나오죠. 저는 보통 제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매수하냐면 요쯤에서 매수해요. 이게 돌파할 거라는 가정하에. 근데 그날 분위기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그리고 섹터군들의 움직임 이런 걸 다 봤을 때 미리 사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올라간 거 포함해서 이것까지 다 수익 가능하니까. 예, 원래는 근데 이왕이면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런 예상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진입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흘러내린 종목들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61선인데 이거하고 121선은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구간 61선 돌파하면은 관심 있게 보시고 121선을 돌파한 이 양봉 캔들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종가로. 그렇게 되면 요게 4%짜리예요. 윗꼬리가 그려져 있죠. 음봉이지만.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 저항입니다. 뚫기 어려운 저항이에요. 근데 뚫고 나면 지지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음봉에서 121선을 또 닫잖아요. 그러면 또 종가 베팅이 또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지지를 딱 닫고 종가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음 날 또 급등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더 말씀드릴 내용은 더 많아요. 예, 근데 뭐 방송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15년 단타 노하우가 담긴 이 기법 강의로 종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물론 또 중장기 투자도 어려운 요즘 시장인데요. 그만큼 지금 투자 전략 잘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수요일만 이어지는 너튜브 방송에서 최강채민 스톡센터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더 풍부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넥스틸, 한화시스템 등 급등 직전에 모두 히든 종목으로 뽑아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의 좋은 상승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는 뭐 GTC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갖고 오신 히든 종목도 반도체 관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이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자, HBM의 핵심적인 고속 검사 기능을 갖춘 장비를 개발한 업체예요. 개발한 업체고요. 삼성전자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사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예. 어떻게 보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삼성 로보틱스라고 봐야죠.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이 종목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정 재료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검사 기능을 갖춘 장비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동사가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이 마무리된 차트예요. 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다 안 갖고 왔는데 이 앞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8만부터 내려왔잖아요. 거의 뭐 10만 막 보다가 내려왔잖아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빠지니까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앞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가격 조정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계속 61선, 121선 지금 돌파 못하고 있죠. 그죠? 예, 돌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지금도 121선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가장 관건은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여부예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세가 확실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 구간 좀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GTC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아마 종목군들은 이번 주 내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고공행진 이어지는 삼성전자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힌트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정답은요, 바로 하단에 있는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곧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항상 지금 전문가님과 헤어졌지만요. 오늘은 전문가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도 전문가님도 최강차님 스톡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SK하이닉스, 넥스틸, 대진첨단소재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15년 단타 철학이 담긴 종가 매매 총정리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반도체 공정재료를 개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들 최강창님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